사실 뭐 저는 몰랐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어 나 몰랐는데 네.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예전에 네. 당한 사고가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이거 혹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예전에 그뭐 실비보험도 네네. 1년이나 3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 그럼 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느냐 이건데 야 이거 소급 적용되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해야 되겠는데 하실 것 같아요. 네, 솔깃하시겠죠. 네. 네. 자, 이거 지금 있을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있는지 한번 네. 보여주세요. 있어요? 어. 있네. 있어요? 네. 3위입니다. 예전에 다친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있었네요. 와, 근데 이게 언제 것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신청을 네. 예전에 그렇게 좀 늦게 했다 해서 아예 못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기간이 말로만 들어서. 맞아. 자, 그렇다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청구 기간은 몇 년일까요? 그 3년 아니야? 3년. 오, 맞습니다. 3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보험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쳤는데 몰라서 내가 신청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방송 보니까 나 해당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신청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청구 시효가 2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1년 더 늘어나서 3년이 되긴 한 건데 이 3년이라는 기간도 해외에 비해서는 너무 짧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더 길어요? 3년보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인 경우도 있고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10년, 뭐 영국은 6년, 그리고 중국과 네덜란드는 5년. 그런데 옆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만 3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늘리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법을 이제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길면 좋은 거죠. 그렇죠. 3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말씀하신 거죠? 그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아팠을 때부터 3년인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 수는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확정을 받은 때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 진단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애 진단을 받으면 지금으로부터 또 3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나 다치셨던 분들 혹은 뭐 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3년 안에 이런 거 있었는데 신청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 네네. 거죠. 그거 내가 신청해서 못 받으면 그냥 묵히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세금으로 이미 보험료는 납부가 되어 있고 네. 보험사에 돈이 다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당했던 사고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똑같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도 시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여기에 제출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네. 내가 직접 가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일반 보험이랑은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저도 도전! 아, 네. 이게 궁금해요. 네.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례보상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비례 보상이 뭐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2개 있어. 네. 근데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1,000만 원 받는 거냐? 아니면은 1,000만 원을 쪼개서 2개니까 500 이렇게 받는 거냐?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해요. 아무리 보험이 많아도 네. 똑같이 그러니까 받는 거네요. 중복 보장이 가능하냐? 아니면 중복 보장은 안 되냐? 뭐 이런 거. 역시 이재용 아나운서 질문이 예리합니다. 다릅니다. 예리해요.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이야, 네. 있었습니다. 네.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되나요? 2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수장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입한 개인 보험과 시민안전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 개인적으로 뭐 상해보험, 사망보험 가입하셨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보험금이 나오고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따로. 보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알고 계셔야 할 것 중에 하나. 이 시나 도에서 가입한 보험 외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한 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국민안전보험 제가 강서구 구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라고 하거든요. 자치구마다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다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혜택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구의 혜택을 동시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혜택 보장 내용 중에는 마치 실비보험처럼 실비 변상적 보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도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내가 서울시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따로따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시 그리고 구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에서 시에서 보장을 받고 네.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에서 구에서 받고 네, 그렇습니다. 중복 보장으로 다 받을 수 다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험은 사실은 안 다치고 안 받는 게 그렇죠. 좋은 건데 그렇죠. 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중복 보장이 된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보장 범위는 어때요? 좀 작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시에서 해주는 네. 것보다 구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 중인 이 상암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포구죠.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상해 의료비 담보태약이 30만 원, 그리고 상해 장례비가 1,000만 원, 또 대인 배상 책임 1,000만 원, 대물 배상 책임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외에도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숨겨진 아주 쏠쏠한 보물들이 많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고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하나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고? 이 네. 사고? 이 사고. 시에서 해주고 구에서 해주고 또 해주고. 집에서 해주는 건가요? 그것도 있겠네. 저 동에서. 상암동? 동에서 해주는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안전보험. 동민안전보험 아닙니다. 그건 뭐지? 네. 그러면 뭐 힌트를 드릴까요? 네. 좀만 우리가 교통수단 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거죠? 네. 한강 네. 한강. 바퀴 2개 달린 거. 바퀴 2개 달린 거. 자전거. 네, 자전거. 맞습니다. 다들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가입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공짜 보험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다가 내가 다쳤을 때 보험사로부터 나의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도 있고요. 내가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혹은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상 한도, 금액,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이거 자전거의 계절이 왔거든요. 예. 한강이나 뭐 공원 같은데 주말이나 되면 또 네. 많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전거 요즘에 비싸고 막 맞아요. 이런 자전거도 많고요. 속도가 빨라요. 네, 빨라요. 그래서 사고 나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이러는데 마주오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오. 아니면 자전거끼리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아이를 친다거나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과실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대방 입은 그 치료비 그리고 그분이 병원 치료 받는 동안 일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또 위자료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거 외에 별도로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나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 사고로 처벌까지 받는 거는 전 처음 알았는데요. 네, 우리가 그 횡단보도 타고 건널 때 자전거를 타더라도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야 맞아요. 된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 도로교통법상 네.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건 자전거도 차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자전거 보험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자전거 보험도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 지급이 된다. 이거 진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내 보험금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개인이 타는 자전거에도 이렇게 보험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저 공용으로 타는 거 있잖아요. 따릉이 같은 거. 따릉이. 예. 이런 건 다 돼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최대 2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또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큰 사고도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보험금보다 훨씬 더 비싼 치료비가 나온다면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해주는 보험만으로는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뭐 큰 사고를 입혔을 경우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잖아요. 그럴 때는 이 따릉이 이용자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도 넘는 부분들은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공유 자전거 따릉이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자전거들도 다 그러면 가입이 되어 있나요? 네, 이 돈 내고 가입하는, 그러니까 돈 내고 우리가 이용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렌트카를 이용할 때 그 안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대여 비용 안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조금 큰데요. 이 대인 배상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대물 배상은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치료비는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넉넉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소장님 아니었으면 몰랐었는데 정말로 이게 혹시 일어날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아유, 우리나라 살기 좋네요. 점점. 예.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그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사고 있을 때 네. 이때는 시민 안전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시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것들만 보상을 주로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금으로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고를 계기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보장까지도 넓혀진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망자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직까지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15세 미만은 왜 보장을 받을 수 없죠? 이거 15세 미만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아주 옛날에는 보험금을 노린 그런 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15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사망담보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라든가 세종 같은 일부 지자체 보험에서는 이 12살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보상이 되게끔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제 상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 흰남노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여가지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현재 그래서 국회에서는 재난이라든가 감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 상법상 이 사망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거 요거만큼 좀 제외를 하자라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알았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